세계적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대한민국의 교통안전 수준 어느 정도일까요? 36개 OECD 회원국의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수년째 평균치보다 높은 사망자 수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건 중 매번 사회적으로 큰 화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차로 우회전 교통사고인데요. 2022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 시행 2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회전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회전 일시정지의 필요성과 함께 정확한 교차로 통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더불어 교차로 우회전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또 다른 해법들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학생이 우회전하던 학원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우회전하던 마을버스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8살 어린이가 버스에 치여서 숨졌는데 이번에도 우회전 사고였습니다. 이 밖에도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차량에 의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해 숨진 보행자는 모두 212명, 부상자는 13,0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길을 건너다 사망한 보행자는 126명으로 전체의 59.4%에 달했는데요. 10명 중 6명은 길을 건너다 우회전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횡단보도를 건너다 숨진 보행자는 94명이나 됐습니다. 이렇듯 교차로에서 우회전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직진에는 이렇게 도로교통법에 명시가 돼 있죠. 파란불이라도 내가 그 교차로 광장이라고 하는데 그 파란불 안에 그 광장을 다 통과 못할 것 같다. 앞에 대기행렬이 있어서. 그러면 교차로에 진입을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확실하게 교차로 직진이나 좌회전에는 그런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우회전은 그런 게 없죠. 운전자들이 스스로 양보하고 이렇게 주위를 살피면서 해야 되는데 확실한 통제 방법이 일단 없는 거죠. 실제로 많은 보행자들이 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려다가 우회전하는 차량이 갑자기 다가와 위협을 느꼈던 경험이 있을 텐데요. 신호등이 켜져서 바로 건너려고 하는데 이제 신호등의 불은 차가 볼 수가 없으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더 좀 위험할 거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네, 어린아이들은 차량이 당연히 멈출 거라고 생각을 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건너가는 면도 많기 때문에 좀 더 위험할 것 같아요. 반대로 운전자들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보행자와 충돌할 뻔하는 아찔한 상황을 자주 겪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우회전을 했었을 때 제가 그 신호 2개를 다 보지를 못하니까 제가 봤었을 때는 돌아도 될 것 같아서 돌았더니 갑자기 신호가 켜진 거죠. 보행자 신호가 켜지는 바람에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딱 막힌 되게 민망한 경우가 있었죠. 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회전 운전자와 보행자는 위험한 눈치 싸움을 계속해야만 하는 걸까요?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실 차량신 적색 신호에서 우회전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교통 흐름 향상이나 석유 파동에 따른 그 에너지 절약 목적으로 70년대부터 우회전을 허용했어요. 교통량이 많은 우리나라 도로 특성을 감안해 교차로에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도 우회전을 허용하고 있다는 건데요. 결국 우회전을 할 때는 운전자 스스로 횡단보도와 보행자를 주의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독일이랑 폴란드에서 한 5년 정도 살고 왔는데요. 그때 운전을 했었을 때 우회전 신호 있는 게 굉장히 신기했었어요. 그래서 우회전을 왜 신호로 하지 했었었는데 이거 막상 해보니까 너무 편리한 거였죠. 네, 그래서 우회전 신호가 한국에도 생기면 오히려 좀 더 체계적이지 않을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현재 우리나라도 우회전 차량 전용 신호가 설치된 곳이 230여 곳 정도가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가 들어올 때만 차량 우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행자가 더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을 하면은 당연히 보행자 안전하겠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하나 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전시 구조상 좌회전 전시 들어갈 때 그때 늘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우회전 처리 교통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 용량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실제로 사거리 교차로에 우회전 전용 신호가 있을 경우 우회전 차량의 교통량이 100%에서 25%로 대폭 줄어드는데요. 우회전 전용 신호로 인한 심각한 도로 정체는 우리나라 도로 특성상 무시할 수 없는 단점입니다. 이에 정부와 경찰청은 우회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 우회전 일시정지는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해석에 여러 가지 여지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을 이게 우회전 일시정지 해야 됩니다. 단속을 좀 해석의 여지 때문에 못했던 거고요. 그걸 명확히 해서 우회전 일시정지를 확실히 하고 단속이나 이런 홍보를 통해서 사람들이 확실히 우회전 일시정지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한 겁니다. 알쏭달쏭 교차로 우회전 통행 방법 헷갈리시죠? 제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교차로 우회전 방법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내가 우회전하려고 할 경우 무조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운전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서행으로 우회전 중에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끝까지 건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후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경우 무조건 정지선에 2, 3초간 완전히 정지했다가 천천히 우회전해야 합니다. 전방 신호가 초록불일 때는 일시정지 없이 서행으로 우회전합니다. 그런데 이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한 후 보행자가 다 건너고 난 뒤에 천천히 통과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회전 일시정지의 효과는 무엇일까요? 운전 경력 10년차 이상 운전자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우회전할 경우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 차량의 속도는 시속 20km 이상. 그렇다면 일시정지 후 우회전을 하면 어떨까요? 정지선에서 완전히 멈춘 후 우회전을 시도한 결과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의 속도는 시속 8에서 9km 정도였습니다. 만약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차량과 보행자 간의 교통사고가 날 경우 보행자가 큰 부상을 입거나 심할 경우 사망사고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정지 후 우회전을 한다면 충돌 강도뿐 아니라 사고 가능성 자체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는 건데요. 일단 기존에는 일시정지 의무가 없기 때문에 우회전할 시에 서서히 천천히 이제 우회전을 했습니다. 속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냥 정지 없이 계속 이제 운행을 했죠. 근데 일시정지 의무가 생긴 후에는 일시정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보다는 속도가 훨씬 떨어져서 그 다음 횡단보도에 다다를 때도 그만큼 그 낮은 속도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더 보행자 안전에 더 하게 되겠죠. 예. 경찰에 따르면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이 본격 시행된 2022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109명, 그중 보행자는 63명으로 조사됐는데요. 시행 1년이 지난 2023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사망자 수는 95명, 보행자는 44명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건수 및 부상자 수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문제는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우리는 부산 남부경찰서의 도움을 받아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현장에 직접 나가봤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에 따라 교차로에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지키는 차량을 보기는 힘들었습니다. 법이 개정되고 나서 시간이 이제 거의 2년 가까이 지났는데 그 기간에 비하면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굉장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서행해서 통과하면 되는 줄 알았다고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아니면은 일시정지를 그러니까 완전히 일시정지라 하면 이제 시속 0km, 차의 바퀴가 완전히 멈춘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제 아주 저속으로 살짝 멈추셨다가 오시는 걸 이제 일시정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날 단속 현장에서는 우리의 예상보다 더 많은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안무서 교통안전계 정상호 경사입니다. 선생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일시정지 위반입니다. 신분증 제시해 주십시오. 세까지 샜는데요. 네? 샜는데요. 일시정지 안 하고 바로 오시는 걸 저희가 봤는데요, 제가. 서행이 아니라 일시정지입니다. 완전히 차량을 정지해야 됩니다.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올 때 신호가 없는데요? 네. 우회전 신호가 없는 경우, 전방 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는 완전히 일시정지 후에 우회전이 가능하고요. 아니, 근데 언제 그게 바뀌었습니까? 2022년에 바뀌었습니다. 몰라서 그런가? 2년이나 지났습니다. 지금 거의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 함께 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보행 신호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천천히 항상 서행을 하고 가는데, 이제 제가 벌이 바뀌었던 부분을 제가 인지 못했던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좋은 방침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찰은 5월부터 6월 30일까지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 집중 계도 및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전 문화가, 이것도 문화인데 이제 바뀌려면은 뭐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지금 뭐 1, 2년 된 것 같은데 1, 2년 안에 모든 운전자가 그거를 다 습득을 해서 이렇게 이행을 한다라고 기대하기는 이제 어렵다고 보고요. 문화가 바뀌려면 최소한 10년, 20년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 지속적인 홍보하고 교육이 아주 절실할 때입니다. 경찰청에서는 뭐 우회전할 때는 멈추고 살피고 서행하세요, 뭐 이런 슬로건을 제작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그 우회전 홍보 영상이 공중파 TV를 통해서 송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송적인 면이나 뭐 플랜카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방면적으로 홍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우회전 사망 사고가 버스, 화물차 같은 대형 차량에 의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우회전하던 마을버스에 버스에 치여서 숨졌는데 우회전하던 학원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그렇다면
유독 대형차에 의한 우회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전문 운수회사의 도움을 받아 우회전 시 대형 화물차 사각지대에 대한 실험을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대형 화물차가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를 막 건너기 시작한 어린이가 있다면 어떨까요?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의 평균 키와 비슷한 120cm 높이의 상자를 횡단보도 초입에 놓고 화물차 기사에게 평소처럼 우회전을 해보도록 했는데요. 화물차를 운전하는 기사의 시야에는 상자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 결국 화물차 옆면에 치여 상자가 쓰러지더니 우회전하는 화물차 뒷바퀴에 깔려버리고 맙니다. 만약 실제 사고였다면 아찔한 우회전 교통사고로 이어졌을 상황. 실제로 실험에 참여한 베테랑 화물차 기사도 이런 사고의 위험을 자주 경험했다고 합니다. 차가 높기 때문에 어린이 우회전 같은 코너 진입할 때 미리 보지 않으면 이제 거울에 너무 의존하면 사각지대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우회전해서 들어갔을 때 분명히 사람이 없었지만 꼭 이제 킥보드 타시는 분들이나 자전거 타시는 분들, 그다음에 신호가 전면 신호등일 때 급하게 달려오신 분들이 순간 달려들면 그거는 뭐 제 눈이나 모든 거울에 시야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는 아주 뭐 5km 이하로 서행하지 않는 이상은 놓치게 돼 있습니다. 그 시선을.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각지대가 반드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도로교통공단의 실험에 따르면 운전석과 창틀이 높은 대형 화물차의 우측 사각지대는 8.3m로 일반 승용차보다 2배나 더 긴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신장 140cm 이하의 어린이가 차량 2.4m 이내로 다가올 경우 전혀 인식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회전 화물차 사각지대에서는 신장 180cm가 넘는 건장한 성인도 화물차 기사에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 횡단보도가 교차로 쪽에 근접하게 설치가 되면은 그 차량이 돌자마자 이제 횡단보도가 있다 보니까 보행자를 금방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한 3m 떨어져서 설치함으로써 그 차량이 돌고 나서도 어느 정도 가서 이제 횡단보도가 있고 거기서 보행자를 접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상자를 3m 뒤로 옮긴 후에 화물차가 우회전을 하도록 해봤습니다. 전과 달리 우측 창을 통해 상자가 정확히 인식되는데요. 실제로 횡단보도를 회전부에서 3m 정도 떨어뜨려 놓을 경우 화물차 사각지대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지금 현행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면 완전히 코너가 있기 때문에 차가 트는 순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좀 뒤로 늦춰지면 차가 틀고 약간 직선으로 자리를 잡는 방향에서는 잘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너에 있는 것보다는 확실히 뒤로 머리 3m든 5m든 더 뒤로 벌어질수록 이런 대형 화물차한테는 훨씬 더 사람을 이렇게 감지하고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교차로 횡단보도를 뒤로 이동시키면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는 최근 횡단보도 이설 사업을 시행한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한 교차로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종합대책 일환으로 교통시설 측면에서는 횡단보도를 곡선부에서 직선부로 즉 그 내측에서 외측으로 옮기는 그러한 시설 개선을 우선 시범한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이곳은 최근 폭이 큰 도로의 횡단보도 2개를 곡선부에서 직선부로 이동시켜 설치했는데요. 제작진이 횡단보도의 이동 거리를 측정해 본 결과 약 7m가량 교차로 바깥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횡단보도를 떨어뜨려 설치할 경우 어떤 효과가 있는 걸까요? 기존의 교차로 횡단보도는
우회전을 하자마자 횡단보도가 있어서 보행자를 발견하고 멈춰도 정지선을 넘어가기 일쑤인데요. 하지만 횡단보도가 뒤로 밀려 있으면 우회전 후 차량이 직선부에 접어든 다음 횡단보도가 나오기 때문에 보행자를 파악하기가 조금 더 쉬웠습니다.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는 보행자를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교통사고 요인이 감소를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곳에서는 차량이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에 도착할 때까지 약 3초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보행자들도 조금 더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가 바로 우회전하는 그 지점이 있었거든요. 이쪽에 있었는데 좀 오른쪽으로 옮겨졌어요. 차가 우회전하는 반경이 그 구간이 길어져서 차도 확실히 잘 우회전하신 분도 멈췄다가 이동하신 분도 많고, 네, 그래서 좀 더 안전해진 것 같아요. 특히 이쪽에 있었을 때는 제가 우회전 차량을 못 보고 애기랑 건너다가 조금 위험을 한 순간도 있긴 있었거든요. 좀 바뀌니까 오히려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이에 경찰은 횡단보도 이설 작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도로 상황과 여건에 맞춰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에서 지자체와 협조를 해서 그 우회전 사고 다발 지역 위주로 선정을 해서 그 횡단보도 이격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근데 이렇게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이격하게 설치하게 되면은 그 보행자들이 그 횡단보도가 아닌 교차로의 근접 부분으로 무단횡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쪽 안쪽 부분은 방울타리 같은 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 횡단보도 보행 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스마트폰을 보느라 주변을 살피지 않고 걸어가던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일명 스몬비족 사고의 위험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최근 통계를 봤을 때 운전자 5명 중 2명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길을 건널 보행자들 때문에 교통사고 위협이 있었다고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고요. 22년 교통문화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행자들 14% 정도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면 당연히 양쪽 주변에 있는 교통 상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횡단보도에서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건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어린이 보행자들이 자주 실수를 하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그런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스마트폰에 설치된 어플을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화면을 차단시키고 그럼으로써 좌우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곳은 어린이 안전 보행을 위한 스마트폰 차단 기능을 갖춘 스마트 횡단보도인데요. 이렇게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고 간단한 설정만 하면 끝. 그리고 스마트폰을 이용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면 어떻게 될까요? 부산 남구 어린이는 횡단보도 신호를 잘 지키고 좌우를 잘 살펴요. 부산 남구 어린이는 횡단보도 신호를 잘 지키고 좌우를 잘 살펴요. 아이들이 항상 요새 교문 나서자마자 핸드폰을 보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게 참 좋다고 생각되고요. 이제 횡단보도 오는 순간 그 어플이 깔려 있으면 화면 자체가 차단이 되면서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안전에도 훨씬 괜찮은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차단 기능과 함께 이 횡단보도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바로 눈에 띄게 폭이 넓다는 건데요. 일반 횡단보도 2개를 합친 넓이로 전국에서 폭이 가장 넓은 광폭 횡단보도입니다. 횡단보도가 기존 폭으로는 지금 보시다시피 많은 수의 보행자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어린이 보행자들이 도로 쪽으로 무단 횡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요. 그리고 운전자들이 보행자를 인식하지 못하고 횡단보도를 인식하지 못해가지고 정지선을 벗어나서 정차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횡단보도를 설치함으로써 운전자들도 교통법규를 준수를 자연스럽게 잘 지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정부와 경찰은 우회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개선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우회전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최선의 해법은 바로 우회전 일시정지 문화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은 강조하는데요. 앞으로도 정부와 경찰, 지자체는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교차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교육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